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잦은 감기 몸살로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한 이미지입니다. 이 감기란 것은 체내의 균형이 깨어질 때 몸 안의 기를 감동시켜 인체를 원상 회복시켜 살려내려는 활동이 바로 감기입니다. 막힌 핏기를 뚫어서 인체를 살리려는 기의 감동이 바로 감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56번째 이야기는 감기 예방편입니다. 잦은 감기에서 해방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딸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531쪽에서 549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새롭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 감기는 체내 염증의 한계를 초과하여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걸 빼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감기, 기가 감동한 것입니다. 지금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첫 번째, 이 인체는 하루에 사용할 운동량이나 생활 속의 움직임이 에너지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 밥이나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체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오래도록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람은 8시간 정도는 일을 하고 8시간은 잠을 청하고 8시간은 사소한 개인 신변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는 멍 때리기도 좀 있고 신변 정리 시간이 많으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침을 하는 이미지네요. 네 번째, 감기는 바로 이러한 체내의 균형이 깨어질 때 몸 안의 기를 감동시켜 인체를 원상 회복시켜 내려고 하는 활동이 바로 감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 체내의 노폐물이나 염증이 너무 많이 쌓여 더 이상 신체 활동이 불가능할 때 인체는 스스로 그 막힌 핏길이나 체내 염증을 빼내려고 발악하는 현상이 바로 감기입니다. 다섯 번째, 즉 막힌 핏길을 뚫어서 인체를 살리려고 기를 감동시킨 게 감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곧보는 남도 안 준다. 즉 감기 걸린 것은 남을 주지 않고 내 몸을 고치는 게 좋다는 이야기겠죠. 일곱 번째, 따라서 내 몸의 한계를 스스로 파악하여 쉼과 여유로운 생활, 즉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활동을 하면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노폐물과 염증이 쌓인 감기를 먹어서 치유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먹어서 병이 되겠죠. 우리의 호흡길입니다. 호흡길.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후 하면 최고 좋은 비흡급의 호흡법입니다. 첫 번째, 체내 염증이 쌓여 여기저기 부은 부위가 많아, 즉 살이 둥둥 찐 사람은 음식을 줄이거나 오히려 에너지 소비,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무리 먹어도 이 아랫배, 소장이 차가워서 영양 흡수가 안 되는 사람은 이 먹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팔이나 다리 등에 털이 점점 나죠. 털이 짙어지다가 급기야 피부가 검게 변하다가 나중에 거기 이제 홍반점, 흑반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랫배가 차가우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살이 찌는 사람이나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은 체내 노폐물과 염증이 과다하여 이를 빼내지 않으면 그 악순환이 점점 반복이 되게 됩니다. 네 번째, 감기는 체내의 균형이 깨어질 때 핏기를 감동시켜 인체를 원상 회복시켜 살려내는 최상의 메커니즘 활동이 바로 감기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목에 있는 섬모작용이죠. 그래서 기침을 할 때는 폐포 속에 있는 노폐물이 이 섬모작용을 통해서 계속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할 때는 약을 먹지 않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더 이상 신체 활동이 불가능할 때 인체 스스로 막힌 핏길이나 이 체내 기관에 있던 염증을 빼내려고 발악하기 때문에 먹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가급적 빼내거나 버려야 더 빠르게 호전되므로 몸에서 무엇을 어떻게 빼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흔히 우리가 뷔페에 간다, 잔치집에 갔다, 혹은 음식을 가피 먹고 나면 그 다음날 감기나 혹은 원인모를 통증이 찾아와요. 이 병명이 나오지 않는 것이 찾아오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흔히 옛날 사람들이 객기 걸렸다죠. 바깥 귀신에 씌었다는데 이게 바로 과식, 폭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면 내 몸의 위장이 딱 굳으면 거기에 췌장이 짓눌리고 폐를 압박하고 간을 짓눌리고 십이장을 눌러버리고 그래서 위장 주변의 장기가 굳어 있으니까 이걸 살리려고 발악하는 현상이 바로 감기와 몸살입니다. 세 번째, 최소한 먹고 최대한 빼내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맛있는 라면이네요. 그런데 이런 스티로폴 용기에는 라면을 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보통 성장기 나이 12세에서 20세 정도라면 보통 한 2400kcal 정도를 섭취해야 됩니다. 활발한 활동과 근육 발달을 위해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필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등의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성은 성장기 나이 남자보다 훨씬 적죠. 더 적은 2000kcal 정도를 흡수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성장과 더불어 이제 생리의 시작 등 신체의 변화에 대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죠. 적당한 철분, 칼슘, 미네랄 등도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때 같은 2000kcal라도 가공식품이나 설탕으로 가득 찬 식단과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릅니다. 열량은 매우 높지만 그 다음에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단 음식은 피해야 됩니다. 네 번째, 백미, 우리가 흰 쌀밥 한 공기 200g 정도 되면 이게 300kcal예요. 삼겹살 100g을 먹으면 400kcal가 되고 바나나 한 개에 90kcal, 우유 하나에 250ml 기준으로 150kcal. 예를 들면 떡볶이 1인분 먹으면 이미 뭡니까? 700 내지 800kg 정도 되죠. 그럼 3끼 먹으니까 37, 21. 그래서 우리 몸에 영양이 남아 돌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체중을 감량할 때는 하루 권장량의 칼로리에서 300 내지 500kcal 정도는 감량해야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700kcal를 먹었다 한 끼에 그 다음에 3끼 같으면 2100kcal죠. 이래도 살이 안 빠져요.
한 끼에 500kcal 정도만 먹어보세요. 먹으면 5, 3은 15, 1500kcal죠. 이때부터 이제 3, 4일 계속 먹으면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6번째, 하루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 한번 살펴보셨다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60대니까 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1780kcal 정도 먹어야 됩니다. 이 공식에 대입해서 자신이 현재 먹어야 될 에너지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 몸에 무엇을 넣어서 문제를 만듭니다. 이 모기에 물리면 모기의 침에 있는 독이 몸에 주입이 되면은 이 모기가 이 피부를 절개해서 들어오죠. 이때 잘 절개되고 녹아나고 이 각종 세균, 바이러스 등이 묻어 있는데 이게 이제 몸에 들어오니까 주위에 백혈구가 공격을 해서 막 간지럽고 염증이 생기고 부어오르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무엇인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체내 염증이 쌓이는 이유는 외부 환경적인 충격, 즉 이는 모기부터 해서 먹는 음식까지 이런 게 들어오면 백혈구가 이들과 싸우면서 체내 염증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먹어도 소장, 아랫배가 차가워서 살이 빠지는 사람은 이미 체내에 만들어진 염증의 위치에 따라 이미 피부가 검게 변하고 여기저기 털이 자라났기 때문에 더 음식을 줄이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반면에 나는 조금 먹었다, 물만 먹는데도 살이 찌는 사람은 체내 염증이 점점 더 증가하여 이런 사람은 털 대신에 털이나 피부가 검어진 대신에 살을 퉁퉁 붓게 염증을 더 확산시켜서 퉁퉁 붓게 만듭니다. 인체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부터 먼저 살이 찌고 부어오르죠. 그걸 잘 생각하면 내 몸에 어디가 가장 안 좋은지 알 수가 있어요. 윗배가 나왔다 그럼 위장 주위 문제가 생겨. 아랫배가 나왔다 그러면 소장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깨가 나왔다, 어깨가 부었다, 마찬가지죠. 네 번째, 특히 과잉 영양분은 몸에 중성지방이나 혈중 위리지방산을 많이 만들며 염증과 함께 피부 살을 더 찌고 더 붓고 더 뚱뚱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뭐 딴 거 없어요. 이런 체내 염증이 들어왔으면 이 염증 부위에 바늘을 콕 찔러서 염증 빼내면 하나도 가렵지 않고 바로 낫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체 활동이 불가능할 때 인체 스스로 막힌 핏기를 열기 위해 발악하면서 기가 감동하고 몸살하는 것이므로 먹는 것보다는 빼내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모기에 물려 염증이 생겼거나 특정 부위에 살이 오른다면 빼내거나 버려야 더 빠르게 건강을 찾게 되므로 몸에 무엇을 어떻게 빼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흔히 과식 후에 위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주변의 장기까지 짓눌려서 심하면 호흡이 가쁘고 혹은 이때부터 대동맥궁에 있는 피가 쓰이지 않으니까 결국 내 압력을 높여서 몸이 의식 춥고 감기 증세가 오든지 불면증이 오든지 이런 증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그럼 감기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 7단계 과정을 거쳐요.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감기 걸렸다 그러면 딴 거 없죠. 목에 군불 뚝 떼고 누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불 푹 덮어 세워 놓으면 그 다음날 대부분 낫습니다. 이게 우리 전통 온돌 구조이죠. 이 방법을 이용하면 감기를 병원 가는 것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코가 건조하다. 콧물이 흐르거나 목이 갈갈하고 물이 당긴다.
이 감기의 첫 시작이거든요. 코가 건조해지죠. 아직 막히기 직전이죠. 그다음 그런데 가끔 콧물이 찍찍 나왔다. 콧물이 찍 나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코 안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즉 외부의 공기 바이러스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과에서 죽이다 보니까 더 이상 못 죽이니까 콧물에 그 액에 붙여서 더 많이 죽이려고 콧물이 흐르는 거죠. 이때 목이 갈갈하고 물이 당기고 갈증이 생기죠. 이게 첫 번째 과정. 이때 딴 거 없습니다. 수돗물에 어떤 물이든 코에 물 넣었다 하고 넣었다 다섯 여섯 번 해보세요. 바로 코가 뻥 뚫리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두 번째, 이제 코가 서서히 막혀요. 왜? 이제 코에서는 비강 안에 이 동굴 안에서는 더 이상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미 고장이 났으니까. 그냥 코를 문을 닫고 누구에게 맡기냐? 편도, 목 쪽에 있는 편도에게 이제 임무를 대신 넘깁니다. 이때 이제 코가 서서히 막히고 목소리가 이제 쉬어지죠. 담배나 음식, 입맛이 없습니다. 맛을 잘 못 느껴요. 후각 세포를 상실시키려고 시킨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이때부터 이제 몸이 으스시 춥고 어깨가 무겁고 한기가 들고 그다음 머리에 열이 슬슬 오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막 두통부터 온몸이 맞은 것처럼 여기저기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과정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서서히 이제 폐 기관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 죽은 거 이런 거 끄집어내려고 서서히 이제 기침이 서서히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더 춥고 추위에 떨면서 열은 오는데 난 추워 죽어요. 그래서 열이 머리가 올라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게 됩니다. 이때 딴 거 없습니다. 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딴 거 집에 가서 바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입을 푹 덮고 내가 내쉬는 호흡으로 내 몸의 온도를 높이면 그 다음에 대부분이 나아요. 다섯 번째, 나는 정말로 추운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열이 불덩이 같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심하면 39도, 40도까지 올라요. 이렇게 되면서 계속 이제 나쁜 폐포의 나쁜 염증을 빼내려고 기침을 더 심하게 하죠. 또 이게 심하면 혼수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왜 혼수 상태냐? 인체는 모든 기능을 정지시키고 오직 체내에 유입된 백혈구 바이러스 그다음 염증을 쳐내기 위해서 나머지 기능을 상실시키니까 혼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이 이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었으면 서서히 머리에 열은 내리게 됩니다. 열이 바로 쭉 내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침은 점점 심해집니다. 이때 누런 콧물이나 가래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감기가 나을 때쯤 될수록 기침이 심해져요. 왜? 폐포에 바이러스하고 백혈구 사온 염증이 있는데 이 염증이 이렇게 있다 이런 것들이 선모작용을 통해서 계속 목으로 계속 올려요. 야금야금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약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 빼낼수록 좋아요. 자, 이때 가장 좋은 더 많이 빼내고 싶을 때는 무생채를 해서 드시면 더 기침을 더 하고 더 빠르게 폐 속의 나쁜 염증을 다 빼낼 수 있습니다. 최고의 폐의 명약이 무생채입니다. 자, 일곱 번째, 이제 머리에 열이 다 내려오죠. 정상적인 36.5도의 온도를 유지하게 되고 이때 이제 서서히 기침의 횟수가 서서히 줄어들고 이때 이제 코가 뻥 뚫리기 시작하면서 낫게 됩니다. 이때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주위에 있는 이런 전열기구, 뜨거운 전열기구에 발을 갖다 댔어요. 처음에는 발이 뜨거워요. 근데 한 20분, 30분 지나면 나중에 더 가까이 갔는데도 발이 시원해집니다. 이건 당황한 거예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감기를 치료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그럼 감기 예방과 치료, 감기 탈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감기가 걸리면 손에 어디선가 이런 염증이 나옵니다. 염증이 이렇게. 이게 농백혈.
즉 림프액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앞서 제가 감기 20강 편에 보면 감기 몸살 치료의 7단계 진행 과정에서의 치료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다스려 주셔서 좋습니다. 두 번째, 아니면 기본 손따기 125강을 보시면 다사, 나사, 라사, 가, 마를 따고 이 방법대로 다스려 주셔도 감기 따고 난 뒤에 입을 머리 끝에서 발까지 딱 덮으면 그 다음날 감기 바로 났습니다. 세 번째, 지금 소개하는 본 딸점은 감기 예방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므로 최소한 딸점으로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에요. 네 번째, 자, 첫 번째 다사, 중앙 부위죠. 두 번째 다사 따기를 합니다. 다사 이사리는 위장 주변, 췌장, 십이장, 간 기능을 살려내는 위치가 바로 다사 요번이에요. 다섯 번째, 그다음 나사를 따집니다. 요 나사죠. 요 부위가 나사. 이 나사는 폐의 염증을 빼내어 숨쉬기가 편해지고 폐활량을 높여가는 딸점이에요. 여섯 번째, 그다음 가를 따줍니다. 이 가를 따는 이유는 가는 생활 중에서 이제 감기가 들면 손발이 차가워지죠. 그래서 발 쪽에 피를 쭉 내려주면 뇌압이 제대로 쫙 낮아져요. 가는 생활 중 다리에 적체되고 모여있던 높은 발의 압력을 뻥 뚫어주어서 뇌 압력을 낮추며 발이 편해지는 딸점입니다. 딱 세 군데예요. 그래서 다사, 나사, 가만 따주면 어지간한 감기는 다 예방이 됩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다사, 나사, 가 양손 세 곳을 손따기만 하여도 감기가 예방이 되고 이 또 세 곳만 다스려도 감기 걸려서도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57번째 이야기는 십선, 손가락 끝 따는 거 있죠. 손가락 십선 따기의 효능, 즉 우리 인체의 관말 지역의 혈류를 개선해서 치료하는 효능에 대해서 다음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